어떤 임의 직선이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점이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칭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 대칭한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칭한 점의 좌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점 좌표는 우리가 중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수직일까? 그럼 나는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하려고. 첫 번째는 중점, 두 점의 중점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하려고. 그럼 직선한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해야 되겠죠? 두 번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직선하고 기울기랑 곱했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사용하는 건 중점 좌표 직선이 있다.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를 마이너스일 때는 훨씬 쉽게 풀 수 있긴 한데 그럼 첫 번째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인가?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좌표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난 지금 이 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누구지 모릅니다. A, B라고 놓겠습니다. 두 가지 성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중점이 누구죠? 이게 두 점의 중점이죠. 중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b-1의 값이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등호가 성립하겠죠? 양변이 2배 했습니다. b-1의 값이 a 플러스 6인가? 그럼 b라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7인가요? 그 다음 뭘 사용하겠다고요?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사용하자고요? 이 선의 기울기는 지금 1이지?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네?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두 개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네? 연립했습니다. 똑같다고 놨더니 2의 값이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b의 값은 4. 이 점 정체가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니? 이해된 거 맞아요? 모든 직선에 대해 대칭하는 문제는 다 전부 다 중점 좌표 직선에 있다. 그리고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사용할 겁니다.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울기 값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렇게 풀면 산수형이 너무 많습니다. 산수형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게 대부분 시험 문제여서 기울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이 점 좌표가 위로 한 칸 가고 왼쪽으로 한 칸 간 점이 누구야? 위로 한 칸, 왼쪽 한 칸 간 점이 누구냐고. 1, 0? 1, 0을 여기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그러면 두 칸 간 점이 누구야? 두 칸 간 녀석이 0,1? 0,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안 하죠. 세 칸 가면 누구야?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 어우씨, 안 하네. 이렇게 했더니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좀 어렵네. 이렇게 하자. 여기다 x한테 2 대입하면 뭐 나와? 쭉 위로 올라간 점이 2 대입했을 때 4 나온다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5야? 그럼 여기서 쭉 5칸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으로 5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3,4가 되나? 기울기가 1이었을 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선을 대칭 이동하라고 합니다. 직선을 대칭 이동한 직선이 누군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준되는 선은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인 선이 기준되는 선입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근데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을 대칭 이동하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선이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의 기울기를 너만 가야지 왜 둘 다 가냐? 요거 기울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나는 알고 싶은 거는 저 직선을 대칭 이동한 난 이 직선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직선을 갖다 알고 싶다면 두 점 좌표를 알면 난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 점은 교점 좌표로서 이 점 좌표하고 임의의 점의 좌표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생각이고요. 이 점은 원래 두 선의 교점인가? 네. 원래 두 선의 교점은 열방식만 풀면 되잖아. 1, 마이너스인가? 네. 나 열방식 풀었어 지금? 네. 열방식 풀어서 교점 좌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도 지금 이 교점을 지나겠네? 다른 한 점만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원래 직선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잡아야 돼. 원래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임의의 점 하나 잡을 생각이야.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에 하나만 불러와봐. 0,0이 더 쉬울 것 같다. 0,0이라고 하겠습니다.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인 A, B라는 점이 누군지만 알면은 문제 풀겠네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점 A, B를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연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점 좌표 여기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은 2분의 A, 2분의 B인가? 네. 대입했습니다. 2분의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네. 두 번째, 기울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선의 기울기는? 이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점선의 기울기는? 1? 기울기 구했습니다. 이거 연립하면 AB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산수 별로 어렵진 않지만 산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푼다면 어떻게 풀자고요? 여기가 원점인데 쭉 왼쪽으로 가면은 이 점 좌표는 Y좌표가 빵일 것 같은데? 네. Y한테 빵 대입했던 X가 누구야? 마이너스.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1, 빵이네? 여기 몇 칸이에요? 그럼 한 칸 밑으로 가야 되겠네, 이 점은? 한 칸 밑으로 간 점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연립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럼 두 점 좌표를 지난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누구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가? 그런데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왔으면 좋겠는데? 되신 거 맞나요? 기울기 값 1이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이런 선들을 이용해서 10번씩 풀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식을 세워서 푸셔야 됩니다.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은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운 다음에 배운 편입니다.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다. 선생님이 지금 이런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두 점 좌표가 같은 방향에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A점, B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P점 좌표는 이 직선이 움직이는 점이 P점입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AP 플러스 BP라는 값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내용입니다. AP, BP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P점 좌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점입니다. P점이 이런 데 있으면 길이의 합의값은 너무 깁니다. P점이 이런 데 있어야지 길이가 좀 짧아 보이고요. 한 여기쯤에 있으면 더 짧아 보입니다. 근데 길이의 값이 최소화 되려면 P점 좌표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P점 좌표의 위치의 값 우리는 모르는데 A점 좌표 한 점을 대칭했습니다. P점의 좌표가 어딘가에 있었을 때 원래 지금 이 길이의 합의값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내가 지금 대칭이 되는 점의 좌표를 선에 대해 대칭이 이동한 점을 A-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AP 길이하고 A-P의 길이는 똑같은 길인가요? 네. 그럼 결국 이 선분의 길이는 A-P하고 PB의 길이의 합의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선분의 길이 합의값은 어떨 때 최소가 되는 거야? 네, 일직선으로 연결됐을 때가 길이가 최소인 건가요?
그래서 P점 좌표는 대칭점 좌표인 A-와 B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여기가 P가 됐을 때가 최소인 거죠. 실제 길이의 최소값은 대칭점과 B점 사이의 길이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입니다. 이 내용을 중3 때도 배우셨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A점 좌표, B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직선도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이 P점인데 AP 더하기 BP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선을 그리고 점의 좌표를 찍겠습니다. 축을 그리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축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 값 1인 직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P점 좌표는 어딘지 모릅니다. P점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P점이 어딘가 있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먼저 할 일은 한 점 좌표를 대칭하려고 합니다. 한 점 좌표를 대칭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건 기울기 1이잖아. 그럼 고스란히 위로 올라가 볼까? 쭉 위로 올라가면 이 점 좌표는 X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뭐가 나와요? 좀 잘못 찍었네. 다시 합시다.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위에 있는 점이고 B점 좌표는 1,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엔 밑으로 내려갑시다.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왜 이렇게 대칭이 안 돼 보이지?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여기 간격이 몇 칸이죠? 여기 간격이 몇 칸이에요? 그럼 그 점이 누군데요? 그럼 1,1이라는 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길이가 최소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이 점부터 이 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한 길이가 최소값인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길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X의 값은 1칸, Y의 값은 4칸. 이게 최소값인 거죠? 그때 P점은 여기 있는 점이죠? P점을 구하라고 하면 P점 구할 수 있겠다. P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직선 방식만 구해서 연립한 P점 구할 수 있죠? 시험 문제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하지 않고 가끔씩 P점 좌표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직선의 교점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올 때까지 도형의 이동, 개념센, 문제집센 다 끝내서 오세요. 144쪽에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를 한 번 더 배웁니다. 앞 챕터 5번 챕터에서 2차 방식 중3 때 배웠던 걸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2차 함수 자체가 꽤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르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3 때 배웠던 거 복습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인 것 같아. 단계별로 이렇게 풀었던 것 같고요. AX의 제곱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AX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세 번째가 AX 마이너스 P의 제곱도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값도 배우신 것 같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나? 이건 꼭지점이 누구죠? 0,0인가요? 얘는 꼭지점이 누구예요? 얘는 꼭지점이 누구죠? 얘는 꼭지점이 여기다 빵 되는 값만 대입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빵 되는 숫자만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칭축이라고 얘기하죠? 대칭축의 값은 누구야? 포물선이 꼭지점이 원점이었을 때 대칭되는 축이 누구냐고요? x는 0인가요? 0,q가 되면 대칭축이 누구야? 자,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입니다. 근데 얘는 대칭축이 누구였지? 마이너스 2분의 b가 대칭축이라고요? 2차 방식의 두 분의 합의 값을 이뤄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꼭지점의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꼭지점 y좌표겠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중3 때 이차함수를 배우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연습하려고 합니다. 꼭지점 y좌표는 외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포물선의 꼭지점이 2, 4분면 위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지점 2, 4분면에 있다? 2, 4분면에 있으면 x좌표의 보호는 마이너스 y좌표의 보호는 네, 2, 4분면에 있을 때 문제 풀라고 합니다. 그럼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꼭지점을 구하려면 대칭축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라고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누구야? 아, 마이너스 3인가?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꼭지점 좌표는 우리가 중3 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9라는 새로운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건가요? 중3 때는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마이너스 3,4m 플러스 1하고 꼭지점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 플러스 18 지금까지 9 9에서 7 뺐으니까 인가요? 대입해서 바로 구할 겁니다. 대칭축을 구해서 꼭지점을 구할 겁니다. 완전 조금씩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2, 4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는 음수고 y좌표의 값이 양수라고요? 그 4m 플러스 2의 값이 양수다.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이게 답이죠? 네. 윤서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설명했을 때 다 귀로 들어가서 뇌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전달 안 되고 있나요? 네. 전달 안 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차함수의 개수의 보호 판단하기.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오른쪽 그림과 똑같습니다. 포물선 그림이 오른쪽 그림과 똑같았을 때 보호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아래 블록입니다. 아래 블록이니까 A의 보호는 뭐예요? 네. 그런데 C의 값이 언급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C의 값은? 맞아요. 네, C의 값은 X한테 빵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값이니까 Y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네. Y절편의 값은 지금 C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지금 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그런데 B의 값의 보호를 판단할 때는 대칭축을 이용해서 B의 보호를 판단합니다. 대칭축의 값 마이너스 2분의 B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대칭축의 값은 양수값인가요? 대칭축의 값이 양수값인데 A의 보호가 양수라고 합니다. A가 양수면 B의 보호가 뭐란 얘기죠? 마이너스. 자, 여기서 더불어서 몇 가지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질문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2차 함수는 함수기 때문에 이걸 fx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f한테 뭘 대입한 거야? f한테 1 대입한 건가요? 내가 이렇게 쓴다면 뭘 대입한 거죠? f한테 지금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네.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라고 쓴다면 뭘 대입한 거야? 이렇게 쓰면 이게 뭘 대입한 거지? x한테 뭘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까? 대가리를 사용해 볼까요?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지 말고 대가리를 사용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몇 배 한 거예요? 4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1을 갖다 대입했다는 말은 지금 한 여기쯤에 1을 대입한 녀석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음수인가요?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어이씨 이건 알 수가 없네. 여기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2 대입한 녀석은 양수야, 음수야? 지금 나중에 이런 녀석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선생님 이렇게 써보려고요. A 플러스 3B 플러스 9C라고 써보려고요. 이거 뭐 한 거게? 3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3배 한 건가? 9배 한 건가? 이해된 거 맞을까? 네. 여기다 3분의 1 대입한 다음에 9배 한 거네, 이거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보호 확인할 때. 중학교 3학년이면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거든? 중3일 때는. 이제 고1 되면은 좀 변형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니네한테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의 보호는 니네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바로 시험에 나오듯이 문제를 만들어놨네. 다음 2차 함수에서 부호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최고차항 계수 A의 부호는 음수인가? 위로 블록에서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A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C의 부호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의 값, 빵 대입한 C의 값의 부호가 양수인가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C의 값은 양수입니다. B의 부호를 판단하려면 대칭 축의 값의 부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칭 축의 값은 0보다 작아요. 네, 대칭 축의 값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대칭 축의 0보다 작습니다. A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B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총 3개 있어야지 마이너스니까 B의 부호는 음수인가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지금 A, B, C의 부호를 알고 있습니다. A, B, C의 부호를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기억은 AC 곱했더니 음수인 건 참인가요? 네. BC를 곱했습니다. BC를 곱했더니 음수인 건 참인가요? 네. 세 번째 나와 있는 녀석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뭘 대입한 거라고요? 네. 네 번째 나와 있는 이건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시험 고등학교를 할 때 이렇게 출제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한 거라고요? 2분의 1 대입한 다음에 4배 한 거? 자, 그럼 첫 번째 1 대입한 녀석은 부호가 뭐야? X축이 있으니까 1 대입한 거 빵이라는 얘기구나? 1, 빵이니까 이 점이.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뭐라고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라고요? 2분의 1 대입하라고 합니다.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겠구만. 2분의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고 4배 해도 양수인가요? 네. 그럼 세 번째는 빵이라고 했으니까 참입니다. 네 번째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참입니다. 다섯 번째 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인 거죠? 지금 습득해야 될 거는 이런 녀석에 대한 습득이 좀 필요합니다. 2차 함수의 결정, 쓸데함수 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두 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포물선을 정확하게 구하시고 1,K를 대입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축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축의 값을 안다는 얘기는 꼭지점 X좌표를 안다는 얘기지? 축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축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꼭지점 X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Y좌표 누구지 모르죠? 그래서 포물선의 식을 세우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모릅니다. 축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꼭지점의 Y좌표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A하고 Q의 값을 미수로 잡았습니다. 그때 0,6을 대입했습니다. 0,6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맞게 잘했나요? 두식을 뺐습니다. 뺐더니 3A가 6이어서 A 값은 2가 되나? A가 2가 되면 Q의 값은 마이너스인가? 끝났습니다. 포물선의 값이 Y는 2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 지금 숫자 1,K 값만 대입하시라고요? 네. 1 대입했더니 K가 누구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빵이라고 하나를 썼습니다. y는 빵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y는 빵이라고 하는 선은 1,빵, 2,빵, 3,빵, x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지나는 선. 그런데 두 녀석의 값을 같다고 놓게 되면 포물선의 값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고 x축의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두 녀석을 같다고 놓은 것 자체가 2차 방정식인가요? 네. 그렇다면은 두 녀석을 같다고 놓은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2차 방정식 근의 의미는 뭐예요?
2차 방식 근의 의미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의 의미입니다.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두 번째,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고요. 이번엔 직선이 있습니다.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두 식을 갖다고 놓게 되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갖다고 놓은 방정식은 근이 교점의 x좌표라고. 내가 두 식을 갖다고 놨습니다. 두 식을 갖다고 놓고 이 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점의 x좌표라고요. 교점의 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뭘 하려고 하냐면 교점의 좌표,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중3 때까지 충분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중3 때도 배운 적이 있지만 이 관계는 두 개의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포물선의 값을 ax의 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라는 포물선과 y는 빵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에서 교점의 좌표 알파 베타였지만 내가 이 녀석을 갖다고 놓은 식이죠 지금. 근데 왼쪽이 포물선이고 오른쪽이 빵이 x축인가요? 예. 그때 어차피 그는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점 두 점이 알파 베타인 거죠? 예. 우리는 이런 형태의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 일을 고2, 고3 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녀석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해석할 겁니다. 임의의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곡선과 x축의 관계로 바꿔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앞에 개념 체크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함수하고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 a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2차 함수하고 x축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관계는 판별식으로 해석하는 건가? 한 점에서 만날 땐 접하는 건가요? 지금 포물선 아래 블록이고 아래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 녀석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할 때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 두 녀석의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같다고 놓은 y는 빵하고 같다고 놓은 2차 방식의 근이 한 개, 중근입니다. 판별식 값이 0이라고 놓고 풀려고 합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값이 빵인가요? 따라서 a의 값은 0 또는 8? 모두 구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 포물선과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되면 같다고 놓은 방정식은 포물선과 직선에 대해서 같다고 놨습니다. 갖다 놓고 mx 플러스 n의 값을 이항했습니다.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 거죠? 판별식이 빵이면 접하는 거고요.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판별식 가지고 두 녀석의 위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판별식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2차 방식이 필요하고 2차 방식은 두 녀석의 값을 똑같다고 놓고 만든 2차 방식이죠? 네. 다음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알려줍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 교점의 x좌표라고 설명했네? 교점의 x좌표니까 갖다고 놓은 방정식의 근이 2하고 5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갖다가 놓겠습니다. 갖다가 놨더니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인가? 네. 두 식을 갖다가 놓고 이항했습니다. 근데 근의 값이 2하고 5라고 합니다. 그럼 근각계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두 근의 합인데 진짜 두 근의 합의 값은 7인가요? 두 근의 고백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되는데 두 근의 고백 값은 10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8인가? 네. b의 값은 마이너스 14.
지금 윤수야 선생님 살짝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좀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이 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A의 값의 범위나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I는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판별식이 0이었을 때 교점이 하나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땐 교점이 없습니다. 판별식을 풀고 싶습니다. 두 식을 갖다 놓은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갖다 놨고요. 이거에 대한 판별식 값을 조사했습니다. 판별식 값이 1 플러스 4a 플러스 3가? 판별식 값이 4a 플러스 5입니다. 첫 번째 거의 문제의 답을 하려고 합니다. 4a 플러스 5라는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큽니다. 두 번째 거는 판별식 값이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교점이 없었을 땐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작으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래로 블록이면 최대값을 가질까요? 최소값을 가질까요? 최소. 어떤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라는 얘기는 이건 끝없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요거는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는 그래프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의 값을 P, Q라고 한다면 최소값이 Q인 거죠. 네.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최대값을 가지나요? 네.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끝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 없습니다. 그때 꼭지점이 P, Q라고 한다면 지금도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최대값인 거죠.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을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라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누가 꼭지점 X좌표라고요? 축이 꼭지점 X좌표라고요? 대칭축의 값이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우리는 대칭축만 구하면 그걸 대입해서 꼭지점 Y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대칭축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함계수 1차함계수를 구하나? 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2가 2라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2니까 A의 값은? 근데 최소값이 3이라면서. 그럼 내가 대칭축에 해당하는 2라는 값을 대입한 값이 3이라는 얘기구만. 그래서 난 지금 주어진 함수한테 숫자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거는 2를 대입한 최소값을 궁금해하는 건가요? 2 대입했습니다.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B인가? 그럼 B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답이 10인 거네요.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칭축 얘기해 볼래요? 타임 오버. 대칭축의 값을 구하는 속도는 1초 이내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신다면 무수히많은 이차함수를 쳐다보시고 대칭축을 엄청 많이 구해 보시면 1초 컷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축 구하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자, 대칭축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2 최고차함계수 분의 B. 그래서 대칭축의 값이 3인가? 3 위로 블록이니까 최고차함계수 우차수 위로 블록이니까 3 대입한 값이 11을 나오는 K값이 필요합니다. 3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앞에 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K, K 플러스 9의 값이 1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값은 2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범위해 봤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범위의 값이 특정한 범위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꼭지점에서 꼭 최대값, 최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겠다. 자, 주어진 함수는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 블록인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직은 점선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근데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대칭축의 값이 궁금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네, 대칭축의 값은 3인가요? 대칭축의 값이 3이었을 때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3이라는 얘기네.
근데 오른쪽으로는 3칸 떨어진 6까지만 그리라고? 네. 왼쪽으로 6칸 떨어진 마이너스 3까지 그리라는 얘기야? 네. 그럼 멀대입원계 최대값이고 멀대입원계 최소값일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제일 아래 있는 게 최소값인가? 그럼 숫자 멀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뭔 개소리죠? 3을 대입한 게 제일 밑에 있죠? 무슨 개인기야 방금 전에 거는? 네, 3을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 때 앞에 거 3 빼기 6 플러스 K입니다. K 빼기 3인가? 근데 그 최소값의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그때 K값 2예요? K가 2라는 거 알고 있을 때 마이너스 3 대입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3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니네 뭐 대가리 노냐? 얘들아, 대가리는 빨리 사용하면 빨리 돌아가. 늦게 사용하면 하나씩 늦게 돌아가고. 뇌를 쉬지 말고 계속 사용하세요.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앞에 있는 문제들 유치해서 꼭지점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쉬우니까 이제 문제는 4차 함수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똑같은 게 2번 나오면 치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치환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의 값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되는군요. 근데 이것도 2차 함수, 이것도 2차 함수, 그것들을 결합해서 만든 4차 함수가 있다는 얘기네. 근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x를 집어넣어서 x한테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y라는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한데 지금 하는 행위는 뭘 하고 싶냐면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x를 집어넣으면 t가 나오니? 이건 지금 x 집어넣으면 t가 나오잖아. 근데 이건 t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t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거네. 그런데 x의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한 거 아니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함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라고요? 이 녀석의 값은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은 t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인가요? t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림을 그리세요.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림을 그리세요. 대칭축이 누구야? 1. 아,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든데. 대칭축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1차항계수 대칭축이 누구야? 네,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인가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마이너스 1 뒤에만 뭐 나와? 마이너스 1인가? 그러면 이 녀석은 완전조식 만들어 볼까? 중3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꼭지점인 포물선인가? 된 거 맞아요?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꼭지점이다.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가요?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그럼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인데 빵 대입한 빵이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겠네? 마이너스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대입하면 빵 나오나요? 혹시 여기다 대입하고 있나요? 마이너스는 위에다 대입한 게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2부터 뭐까지 대입하라고요? 1 대입하면 뭐 나오는데요? 1 대입하면 3이 나와요? 자, 이러면은 대입하는 거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대입했지만 나오는 t라는 거의 범위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t의 범위인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x의 값을 대입했더니 나온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t의 범위입니다. 다시 나는 t의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y의 최대값,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야? 네, 대칭축의 값은 3이죠? 대칭축의 값이 3입니다. 완전 유식으로 만들어 볼까? t-3의 제곱 3대 2 하면은 9 빼기 18 플러스 3이니까 9 빼기 18 더하기 3이니까 누구일까요? 네, 매우 빠른 속도에 감사드립니다. 자, 꼭지점 좌표는 누구죠? 네, 꼭지점은 3,-6입니다. 여기를 3,-6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입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군데? 나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10. 아, 그러네. 마이너스 1, 1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꼭지점, 빵 대입하면 3인가? 빵 대입하면 3이냐고요? 아이씨,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대충 이렇게. 빵 대입한 게 3이라고요? 근데 플러스 3까지 대입하래? 3 대입하면 누구야? 아,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게 꼭지점인가?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구만. 여기 절반만 이렇게. 이거 맞나요? 그럼 내가 대입한 거는 t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대입했지만 나오는 y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0부터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라고요? 그럼 최대값이 누구라고 답할 거야?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근데 문제 풀 때 언제 이렇게 풀고 있냐? 이렇게 못 풀어. 개빡쳐. 너무 쓸 게 너무 많잖아. 우리 이렇게 풀 겁니다. 자, 치환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값을 치환했고요. 그 다음 함수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입니다. 첫 번째 대칭축의 값을 구했습니다. 대칭축 마이너스입니다. 대칭축 구했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3입니다. 이건 현재 아래 블록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값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축의 위치에 대해서 설정하려고 합니다. 축의 위치가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아래 블록이죠? 네. 이렇게 생겼나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가 가깝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조금 더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 1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t한테 이런 값들을 대입했더니 x한테 이런 값을 대입했더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습니다. 네. 그 값을 또 대입하려고 하는데 대칭축 값은 3이라면서요. 이거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3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값, 3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죠? 그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0이고요.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6이라고.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풀 겁니다. 축 없이 빨리빨리 할 겁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빠른 속도로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맨날 느리게 푸는 사람은 항상 느립니다. 그 문제 풀 땐 긴장하고 산수 하나하나까지도 되게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포물선 밑에 있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에 대해서 문제가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둘레 길이의 최대값?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푸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제일 궁금한 거는 축이 궁금합니다. 축이 누굴까요? 네, 축의 값은 x는 6이겠네. 이 점 좌표는 누굴까요? 여기는 빵인 것 같은데 x절편의 값은 빵이라고 놓고 근을 구하는 거죠. 근의 값은 빵하고 누가 있어요? 12. 네, 근의 값은 빵하고 12가 있습니다. 이 점 좌표는 12입니다. 그런데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중3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항상 처음에 출발했니? 중3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이 문제 중3 문제인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미지수로 놓습니다. 쌤은 저만큼의 길이의 값을 t라고 잡았고요. t의 값은 양수입니다. 3분의 1이니까 t는 양수입니다. 자, 그럼 D점 좌표가 누굴까요? 이 문제 포인트는 D점의 좌표가 포인트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 풀이는 딱 정해져 있거든?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까지 길이의 값을 미수 t라고 잡거든 항상. 네.
그때 D점만 잡으면 이 문제 끝나는 문제야. D점을 못 구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뭐라고 씹으렸어요 방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6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네, 6 플러스 t의 값이 되겠죠? 여기 6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오른쪽으로 t만큼 갔으니까 D점의 x좌표의 값은 6 플러스 t가 되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D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포물선한테 6 플러스 t의 값을 대입해요? 네. 근데 포물선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면 이거 제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인수분해 다음에 대입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마이너스 x로 묶었으면 x 마이너스 10인가? 네. 이 포물선이? 여기다 지금 6 플러스 t 대입하려고. 6 플러스 t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이게 뭔데 이게? t제곱 마이너스 36의 부호를 바꿨습니다. 이게 D점 좌표네. D점만 구하면 끝납니다. 우린 둘레가 필요한가요? 중3 때 시험 문제는 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출제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는 둘레 길이 가지고 보통 출제하는 편이거든. 자, T라고 하는 길이는 몇 개 있어? 근데 T라고 하는 길이는 4개 있지. T라고 하는 똑같은 길이의 값은 4개 있으니까 이건 4T입니다. D점 좌표의 Y좌표 양수거든? 요만큼의 길이가 누구야?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6인가요? D점의 Y좌표가 여기 길인가요? 근데 그 길이는 몇 개 있어? 그럼 여기는 이 Y좌표 2배 해야 되겠네. 요게 둘레 길이입니다. 이제 범위가 필요합니다. T라고 하는 길이는 양수겠네. 선생님이 T 처음 출발할 때부터 T의 값이 양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T의 값 아무리 길어도 누구보다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사각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T의 값이 아무리 길어도 보통 길이보다 짧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겠네. D라는 점이 C라는 점 아래로 가면 사각형이 안 됩니다. 사각형이 나오려면은 D점 좌표는 C라는 점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T라는 길이의 값은 요 길이 6이라고 하는 길이보다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맞아? 네. D점 좌표 1사분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T라고 하는 길이는 6보다 짧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지? 물어보는 순간 계산해가지고 답하지 않나요, 보통?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네, 대칭축은 1이죠. 자, 우리는 꼴랑 어떤 계산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습관 같은 거거든?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느리게 하면 안 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데 그 계산을 매번 느리게 한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대칭축의 값 1입니다. 어디로 블록이야? 뭐라고 씹으렸죠? 너 왜 자꾸 한번 잘못 얘기한다면 수정해? 처음부터 올바르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자, 이거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 있는 녀석의 값이 대칭축의 값 1입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은 1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0부터 6까지 그리라면서요. 0까지는 한 칸, 6까지는 5칸 떨어져 있다고? 그럼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대값이네요. 1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윤서 이제 이해되는 정도를 수치해보자. 0부터 100까지 중에서 한 몇 프로 이해되고 있어, 지금? 50?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65쪽은 집에서 읽지 마세요. 네. 쓸데없는 게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읽을 게 많게 써놔가지고 쌤은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그런 거 안 해줘가지고 저런 거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다 꼼꼼하게 읽고 다 외우려고 노력했었는데 병신 삽질이었어요. 자,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A제곱이라고 하는 실수의 값을 제곱한 녀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한 녀석은 절대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A제곱은 0보다 커났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도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0보다 커 나갔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A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쓴다면 얘는 누구보다 커 같을까요? 3.
근데 이건 3만 더했으니까 3보다 크가 낫겠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쓴다면 이건 누구보다 크가 낫을까? 마이너스 근데 0보다 크 같은 녀석에다 마이너스 5만 붙여줬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가 낫겠죠? 이런 거 맞나요? 네. 이런 짓 하려고 합니다, 지금. 써 있는 거는 지금 실수 xy라고 써 있습니다. 실수 xy라고 써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은 짜투리로 남는 숫자가 최소값일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누굴까요? 플러스 2제곱 뒤에 건 2로 묶어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2로 묶어준 y제곱 마이너스 6y네.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상수값이 누가 들어가냐면은 2의 제곱 4하고 9 곱하기 18하고 4고 18 22가 들어갔나? 22가 들어갔는데 원래 9는 있던 숫자잖아. 31 아이고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네, 마이너스 13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2에서 13을 뺀 게 9가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만들었습니다. 얘는 0보다 커났습니다. 얘도 0보다 커났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13만 못했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누굴까요? 네, 최소값은 뒤에 추가되는 숫자입니다. 이해된 거 맞죠? 두 번째 것도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마이너스로 묶어야 될 것 같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인가? 또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로 묶었으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요? 없던 숫자 값이 마이너스 16이 없던 숫자 들어갔고 마이너스 1이 없던 숫자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17이 들어갔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원래 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만 없으면 0보다 큰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밑줄 친 녀석의 값 0보다 작거나 나왔겠네? 그러니까 19를 못했으니까 1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그럼 1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제일 큰 녀석의 값이 19라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실수의 값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되게 저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가지고 내신을 평가하는 시험지를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틀린 애들은 있을 수 없으니까 평가하지 않는 거거든. 대신 더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합니다. 다음에는 실수 XY에 대해서 2차식이 있습니다. 아까는 유사하긴 한데 아까는 등호가 없는 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등호가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냥 x하고 y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준 다음에 느닷없이 x라는 녀석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 위에 실수 y라고 써있는 게 있나요? 실수 y라고 써있는 표현을 실근이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실수 y라는 표현을 실근 y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x의 지금 최대값이 필요해서 이거는 지금 xy가 동시에 들어있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 y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인데 저 식을 이렇게 써보려고요.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습니다. 쌤은 말하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는데 니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으로만 보잖아요. 내가 지금 맞게 잘 정리했나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2창, 1창 상수항을 썼습니다. 근데 실근의 값을 가지려면 어떨 때 실근을 갖지? y라는 문자가 판별식이 0보다 그치. 실근의 값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은 0보다 같을 때 실근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의 값을 짝수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값 계산했고 판별식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x제곱은 소거되네.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남네. 따라서 x의 값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의 최대값이 누구예요? 실수 y라는 표현을 실근 y라고 해석해서 x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풀 것 같은데 여기서는 y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y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기는 실수 x라는 표현을 실근 x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실근 x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커났습니다. 일단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가 이미 돼 있네. x제곱 곱하기 2y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3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판별식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짝수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값 0보다 커났습니다. 2y가 마이너스 3보다 커났습니다.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면 3보다 커났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2면 3이죠. 이해 되신 거 맞나요? 매우 단순합니다. 실수라는 표현을 실근이라고 해석해서 판별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세요라는 파트입니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애들이 방금 전에 했던 두 문제 있잖아. 시험에 나오면 안 틀려. 안 틀리게끔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수십 번 반복하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 없는 유형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이야. 하지만 이거는 가르쳐도 맨날 틀려. 이런 식은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식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저 녀석은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 사이에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는 이런 시도를 하겠네. 어이씨, 문자가 두 개네? 문자 하나 지우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x는 하고 대입할 생각을 했습니다. 대입했습니다. x의 값을 제곱하라는 얘기니?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느낌이 빡 오는데? 몇 차식이야? 4차. 아이씨, 그럼 졸라 불편하겠네. 우리는 이 배운 챕터 이름이 2차 함수잖아. 갑자기 4차 나오잖아. 여기서 포기해야지. 아이씨, 뭐 잘못했네. 그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1인가? y제곱 x-1이니까 y제곱 대신에 대입하려고. y제곱 대신에. y제곱한테 x-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잘 대입했나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치? 위로 블록이죠. 대칭축은 누구야? 네, 대칭축은 1이죠. 대칭축의 값은 1입니다. 그럼 대칭축이니까 1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1 대입하면 누군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가? 어떨 때는 이렇게 똑같이 풀었는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 1 답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 답이 아니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험에 틀리겠네. 자, 실수 y는 제곱하면은 어떤 값을 가져? 실수 y는 제곱하면은 당연히 0보다 같은 값만 같지. 실수 y는 제곱하면 0보다 같은 값, 음수값은 안 나오지. 근데 실수 y 제곱이 x-1이라며. 그러면 x-1하고 y제곱은 똑같으니까 x-를 0보다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범위가 생기네. 이 범위를 놓치면 문제가 다른 답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겠다. 지금 꼭지점 좌표 1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한 거니? 다행히도 꼭지점을 포함하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가장 위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1이네. 하지만 이 범위가 달라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이게 2보다 같다가 돼버리면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으로 바뀌는 거야? 범위가 2보다 같다면은 2 대입한 게 최대값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풀면은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시험 보기 전에 아무리 강조해도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 강조해도 선생님 아이씨 범위를 생각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매해마다 계속 생기거든? 이건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야.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범위를 빼먹어서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벌써 다 했네. 시간이 남아도는데? 그래서 스텝 2에 있는 문제, 스텝 3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 봐볼까?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로 왔습니다. fx라는 2차 함수의 값은 x절편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대입한 빵, 베타 대입한 빵 나온다는 얘기네. x절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f한테 알파를 대입한 빵이에요.
F한테 베타를 대입해도 빵이에요. 알파 베타는 알파 컴마형 베타 컴마 지금 선생님 말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서야? X절편의 값은 Y좌표가 빵인 점이어서 Y한테 빵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고 알파 대입한 빵, 베타 대입한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는 식이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은 X의 값이 실근입니다. X의 값이 실근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램은 괄호 속에 있는 게 알파나 괄호 속에 있는 게 베타가 되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알파나 베타면 요걸 만족할 텐데 그러한 근 X의 값은 4를 이항하고 3으로 나눠주면 요런 게 근이란 얘기인가요? 4를 이항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이게 근입니다. 이 두 근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를 합해주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8이고요. 요 값이 17을 대입하라고 했잖아. 17 대입했더니 분자가 9가 되구만. 그래서 실근 합의 값은 3이 답인가요? 충분히 이해되죠? 아예?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값 x축에 의해서 잘리는 부분의 길이가 7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한글을 읽고서 어떤 애들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네 바로 인식한 아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씨 뭐 어쩌라고 이런 애들이 있고 아래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의 값이 누굴까요? 네, 대칭축의 값 2분의 3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로 구합니다. a의 값이 1,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어서 산수한 게 2분의 3으로 대칭축입니다. 이 산수를 빨리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대칭축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그런데 x축에 의해서 잘리는 선분의 길이가 여기 길이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 여기 길이가 7이란 얘기야? 2차 함수는 대칭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7, 여기도 2분의 7이라는 얘기인가?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 x축과 만나 생기는 이 점 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대칭축 2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7만큼 가니까 이 점이 누구야? 2분의 3에서 왼쪽으로 2분의 7만큼 갔으니까 이 점이 누구야? 자, 두 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는 x축과 포물선의 교점인가? 그러면 x축과 포물선을 갖다 놨을 때 방정식의 근해값이 마이너스하고 오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2차 함수란 녀석과 x축의 값을 똑같다고 놨을 때 이거의 근해값이 마이너스 2하고 5를 더한 거는 두 근의 합의값이 여기서 두 근의 합의값은 3인가요?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0인가? 식에서 두 근의 곱의 값은 이게 두 근의 곱이군요. 그래서 m값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거 좀 어렵다.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인가? 이게?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의 좌표는 한 이런 데 있나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선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궁금해요. 이거 구하세요. 이거의 기울기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선은 이 선이 누구지? 이 점을 지나는 선인가? 항상 지나는 점이 이거라서 내가 모르는 건 기울기를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m이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1만 남아야 y가 1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죠? 네, 둘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서 접하는 관계이군요. 그렇다면은 이 녀석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는 두 식을 같다고 놓았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이거 갖다 놓고 이항하겠습니다. 갖다 놓고 이항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3-m인가? 두 식을 갖다 놓고 이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의 값이 왼쪽에 있는 건 포물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빵은 x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이 점의 좌표도 마이너스 1이겠네? 즉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대칭축 구해볼까? 대칭축이 누구죠? 요게 대칭축인가? 네. 그래서 2분의 n-4의 값이 대칭축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칭축이 누구라고요? 플러스 1. 그럼 m 값이 누굴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과 포물선의 관계를 포물선과 x축의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포물선과 y의 값이 항상, 포물선에서 y의 값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y의 값이 항상 양수라고? 이 y의 값이? 그러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항상 양수가 되려면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제일 작은 것만 양수면 다 양수가 되겠네? 네. 제일 작은 이 점의 y좌표가 양수면 이 점의 y좌표 양수면 그것보다 더 큰 y좌표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니까 나의 바램은 최소값만 알고 싶습니다. 최소값이 양수라고 놓고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필요합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네, 대칭축의 값 1이네요. 1대 2번 값이 필요합니다. 1대 2번 게 누군데요? 나의 바램은 제일 작은 3k-3만 양수면 모든 값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k값은 1보다 큽니다. k값 중에 제일 작은 정수값을 구하세요. 16번으로 왔습니다. 고난도라고 써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다음에 있는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물선에 대해서 1차항계수, 2차항계수 A가 누구야? 1차항계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2. 상수항의 값은 2gt 플러스 1이죠. 혹시 구분 못할까봐 얘기했습니다. 자, 쌤이 궁금한 건 gt는 요게 gt인데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t라고 얘기했거든?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대칭축의 최소값을 가지겠네? 그럼 대칭축만 구하면 되겠네? 대칭축이 누군데? 그러네. 대칭축은 gt네. 현주가 머리로 빨리빨리 계산해 주셨는데 아직 못한 사람 있을까봐 또 친절하게 해볼게요.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b로 그 값이 gt인 걸 구할 수 있군요. 자, 대칭축의 값은 gt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gt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 거네? 내가 여기는 x값들 대신에 gt를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첫 번째 건 gt제곱 마이너스 2gt제곱 뺐더니 마이너스 gt제곱. 그럼 내가 지금 구한 최소값은 최소값 자체가 ft인데 그게 마이너스 gt의 제곱 플러스 2gt 플러스 1 요게 ft네. gt를 대입한 최소값. 그걸 ft라고 칭하세요. 옳은 걸 고르세요. f한테 1 대입한 거랑 f한테 3 대입한 게 똑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f한테 1을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3을 대입하겠습니다. 똑같은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f1의 값을 구하려면 g1의 값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G1의 값이 누구야? 여기는 1대2 번개 빵인가? 1대2 번 빵이니까 G1의 값은 빵이네. 그럼 1대2 번개 빵. 남은 건 1인가요? 3대2 번 것도 빵인가? G3의 값은 빵인가? 그러니까 3대2 번면 빵, 1이니까 이것도 1인가? 그럼 기억은 참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로 봤습니다. FT의 최대값이 2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FT의 최대값이 2인가요? FT는 GT라는 문자를 X라고 인식해야 돼. 대칭축이 누구야? 아, 진짜. 자,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은 1인가요? 그럼 GT의 값이 X 같은 녀석인데 1대2 관계 최고 참계수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잖아. 1대2 관계 최대값이겠죠. GT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인가? 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지. 1이지 1. GT가 1이었을 때가 대칭축이었죠? 1대2 관계 최대값이죠. 그런데 GT가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저 GT의 범위가 뭐야? 네, 제일 작은 GT의 값은 0, 제일 큰 GT의 값은 2가 GT의 범위네. 그럼 0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릴 거라서 GT의 값은 0일 때부터 GT의 값이 2가 될 때까지만 그리세요 라고 시킨 거잖아. 그럼 그때 가장 큰 녀석의 값은 1대2 반게 제일 큰 건가? 1대2 반건 2 맞아? GT 값 대신에 1대2 반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2 맞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스님한테 윙크했어 방금. 이년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집중해야지 누가 눈을 쳐 감으래요. 세 번째 걸로 왔습니다. FT의 값이 2가 나오도록 하는 T의 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FT가 2가 나오는 T의 값의 개수? 요게 2 나오는 T의 개수? FT가 2가 나오려면 GT의 값은 누가 나와야 돼? FT가 2가 나오려면 GT의 값은 누가 돼야 돼? 이게 GT, FT였지. GT를 대입하면 FT가 나오는 함수였지. 그러니까 나의 바램은 FT의 값이 2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GT의 값은 1인 거죠. 그럼 문제의 질문은 GT의 값이 1이 나오는 T의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 그럼 GT의 값이 1 나오는 T의 값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Y는 GT라는 녀석과 Y는 1이라는 녀석의 교점이죠. 이거 두 개의 교점이 T입니다. Y는 1의 값은 여기 있니? 교점 몇 개 있어? 네, 교점 개수는 3개 있네요. 그래서 그런 T의 값의 개수는 3개 있습니다. 다 배워서 아는 내용을 조합해서 조금 어려워 보이게끔 포장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이 밑면 길이가 24, 높이의 값이 12가 되는 비율이 1대2네? 그럼 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꽃밭의 최대 넓이가 궁금합니다. 내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뭐라고 할까? T라고 할까? 요만큼 길이값을 T라고 해볼게요. 아니다. 여기 2T라고 놓자.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야? 네, 닮았으니까 1대2니까?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야? 네, 12-T가 되겠는 위에가 T고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그럼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누군데요? 2T 곱하기 12-T의 값이 넓이인가요? 이 넓이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T가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T의 범위는 뭐야? 예, T의 범위인가요? 그래야지 꽃밭이 등장하나요? 자, 전개했습니다.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4T입니다. 대칭축만 구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굴까요? 네, 대칭축은 6이죠. 자, 선생님이 애들 가르쳐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부분 애들은 대칭축 정도는 암산으로 1초 이내에 끝내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 가르친 애들이 공통점이 대칭축에 취약해. 대칭축은 못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 수백 번 하면은 보통 암산이 엄청 빨라지는데 오늘만 해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암산이 아직까지 안 빠르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일이야. 암산 빨리빨리 합시다. 대칭축이 누구라고? 6대2 번개 최대값이겠네. 6대2 뺐습니다. 6대2 뺐더니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답은 최대값이 72가 되겠군요. 6은 범위 속에 있으니까 그냥 대입했습니다. 네. 자,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가 고난도로 써있는데 또 거짓말입니다. 오른쪽에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대칭축이 누굴까요? 대칭축의 값은 2인가요? 자, 대칭축의 값이 2가 되니까 여기가 2란 얘기구만. 꼭지점의 x좌표의 값은 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y축과만 한 점의 좌표 a좌표입니다. a가 누구예요? y좌표니까 0대2 했더니 6인가요? x축과만 한 점이 bc가 있습니다. bc를 구하려면 y한테 빵을 대입해야 되잖아. y한테 빵 대입하고 2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가요? 그 근해값이 누구죠? 근이 누구냐고요? 왜 여기 0이 안 써지냐? 0 안 써진다. 1하고 3인가? 그 B점 좌표는 1,0, C점 좌표는 3,0이구만. 얘가 된 거 맞죠? 근데 문제를 구한 거는 움직이는 게 P라는 점의 좌표 움직이는데 A라는 점부터 C점까지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P점 좌표의 값은 A부터 C까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X의 범위가 누굴까요?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 0부터 3까지네.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 0부터 3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자, x의 범위의 값은 0부터 3까지입니다. a부터 c까지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식인데? 저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뭔지 주고 구하지? P점 좌표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고요? P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인가요? 그럼 P점 좌표가 x, y라고 얘기했는데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갖다 대입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나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이거 자체로 그냥 이대로 성립하는 거네? x와 y는? 그 문자를 누구를 바꿀까? y 대신에 대입해버릴까? 되신 거 맞나요? y 대신에 x라는 문자로 다 바꿔치겠습니다. x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0x인가? 나 대충 계산했어요. 검사해주세요. 네. 맞아요? 대칭축이 누굴까요? 네, 2분의 5가 대칭축이군요. 된 거 맞을까요? 가끔 대칭축을 빨리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대칭축은 이걸 구해 차라리 마이너스 4분의 20이 뭐야? 마이너스 5? 그거 2로 나눠줘.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부호 바꾸면 돼. 그럼 빨리 암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대칭축의 값은 2분의 5입니다. 대칭축 2분의 5인데 어디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데 그림을 그리는 건 0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2분의 5가 대칭축 3의 값은 더 가까이 있고 0의 값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때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그럼 2분의 5를 대입합시다. 나 지금 2분의 5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5,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그럼 36을 빼는 건가? 0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최소값과 최대값 두 개를 더해보세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범위입니다. 범위를 잘못 잡으면 뭘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레벨 3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레벨 3 문제도 다 쉽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BC라고 합니다. 그때 세 점 A, B, C 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점 A는 포물선의 꼭지점이 점 A입니다. 쥐가 이겼잖아.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12입니다. 근데 이게 fx인가? 여기 써있는 함수가 fx인가? 맞아, 아니야? fx의 꼭지점이 a라고 얘기했는데 a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fx라는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자, 요 녀석의 값은 위로 블록이니? 네. 이 꼭지점이 a지. fx가 이렇게 생겨도 꼭지점은 a인 거니? 네. 이 녀석을 fx라고 할 수 없어. 두 녀석이 꼭지점만 똑같다는 얘기야. 이건 fx가 아니야. 꼭지점만 일치하는 거지 식은 fx라는 저식이 똑같은 식이 아닙니다. 네. 일단 a점 좌표는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 추기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네, 대칭 추기값 마이너스 1입니다. 대칭 추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6이네요. 자, 꼭지점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fx라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BC라면서요. x축은 여기 있습니다. a점 좌표 여기 있습니다. 위로 블록이라면 이 녀석처럼 위로 블록이라면 x축과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납니다. 그럼 fx의 값 아래로 블록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fx는 아래로 블록이 돼야지만 x축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점 좌표가 BC입니다. 아예 눈 또 스르르 계속 감긴다 너? 아야, 아야, 졸지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넓이의 값이 삼각형 넓이의 값이 18이라면서요. 18이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8이었구나. 넓이의 값은 12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높이의 값이 지금 여기가 높이인 것 같은데? 삼각형 높이? 높이의 값은 6인가? 그럼 밑변값이 누구란 얘기야? 밑변값이 4. 그럼 BC의 좌표가 누굴까? C점은? B점은? 마이너스에서 오른쪽 두 칸, 왼쪽 두 칸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럼 A, B, C라는 점의 좌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포물선식 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돼? 최고창 계수를 모르는데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식을 세우나? 이 녀석의 값이 1,0을 지나? 1 대입했을 때 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네, A는 2분의 3입니다. 3 대입하라고 합니다.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16, 24 빼기 6? 답이 18인가요? 지금 이해된 거 맞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20번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값이 양수인 직선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 그럼 중1 때 배웠던 그 기울기가 m인 임의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y는 mx라고 우리가 식을 세우나? 원점을 지나는데 0 대입하면 0 나옵니다.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교점이 2점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하나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x축은 여기쯤에 있다고 칠까? y축은 여기쯤에 있다고 칠까? 원점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 A점, B점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기울기 양수라고 했니? 그럼 처음 만나는 점이 여기 있는 점을 A점, 여기 있는 점을 쌤이 B점이라고 하려고. 그때 문제 얘기하는 여기서 16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A점에서 수선발을 X축에다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을 A 다시, B점에서 수선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B 다시라고 한다면 여기 선분의 길이의 차이값이 16이라는 얘기지? AA 다시라는 길이와 BB 다시라는 길이의 차이값이 1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M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생각인데 폼을 써는 식으로 정확히 알고 있잖아. 폼을 써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도 식으로 알고 있는데 M만 모를 뿐입니다. 나는 교점의 X좌표가 두 녀석을 갖다고 놨을 때 근인 건가요? 네.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두 식을 갖다고 놓았습니다. 갖다고 놓고 이항했고요. 이때 근이 알파 베타인가?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먼저 쌤이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라고 지금 가정하고 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눈금이 베타입니다. 이 점 좌표는 누구일까요? B점이 누구일까요? 베타를 대입하면 M베타라고 할 수 있고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도 되고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되니까 X한테 베타를 대입한 Y좌표라고 얘기할 거죠.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점 좌표는 누가 될까요? 알파, M알파라고 할 수도 있고 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도 있죠. 포물선 위에 점도 되고 직선 위에 점도 되니까요. 그러면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데 자, 여기 길이는 누굴까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난 M베타가 더 이쁜데? 자, 요걸 실수합니다. 너희 실수할 거야. 여기 길이는 누굴까요? 다시 얘기해봐. A가 어딨어? 자,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M알파는 A점의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양수로서 선분의 길이를 얘기해야 되죠? M알파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 길이의 값은 마이너스 M알파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마이너스 M알파라고 썼습니다. 이 차이값이 1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M값 모르는데?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군지는 아니? 두 분의 합의값이 M인 거야? 문제 M값은 양수라고 얘기했고? 우리 뭐가 궁금한데? 우리 뭐가 궁금하냐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M이라고 쓰려고.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M이라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절대값이니까 양수의 제곱이 16인 거고 M값 양수의 값은 4인 거죠? 자, 우리 아이가 눈이 살짝 돌아온 듯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나요? 혹시 눈만 뜨고 있나요? 비슷한가요? 네, 이제 뇌를 활성화 시켜볼까요? X라고 한 문자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접합니다. 아예 저번에 이 문제 본다고 해서 풀어드렸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해봐요. 자, 두 녀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항상 접한다. 접하면은 판별식이 빵입니다. K의 값에 관계없다는 거는 K란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판별식을 먼저 할 거고 항등식을 나중에 할 겁니다. 두 식을 갖다 놓겠습니다. 두 식을 갖다 놓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었으면은 2k 플러스 ax
4K제곱 플러스 K-B입니다. 두 식을 갖다 놓고 이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별식을 하려고 합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식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K제곱은 소거됩니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이게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K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네? 4A-1은 K를 가지고 있습니다. K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 값도 빵, 이 값도 빵이면 K한테 무엇을 대입해도 빵빵이어서 빵인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A가 4분의 1이면 B의 값은 두 개 더했습니다. 16분의 3인가? 아직 두 문제 더 있는데? 이제 지쳤는데, 선생님? 현재 시각 56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냅니다. 숙제, 죽어봐라. 현주가 좀 선생님 꼬라보고 있어, 지금. 너 더 숙제 내주기만 해봐, 이러면서 꼬라봤어, 지금. 너 인연도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자, 숙제는 도형의 이동 파트, 개념쌤 풀어오세요. 숙제 아까 했던 거 좀 정정합니다. 도형의 이동 개념쌤. 그리고 지금 했던 챕터, 6번째 2차 방식과 2차 함수, 개념쌤. 이 정도면 문제 개수가 100개 정도 될 거거든? 이 정도 합리적이죠? 내일 올 때까지 개념쌤만 두 챕터 풀어오세요.